안녕하십니까, 동산형입니다. 네,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면 좋지만 항상 이 운이라는 거, 또 팔자라는 거, 또 이 사주라는 거 안 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분은 이 사주 전문가이십니다. 사실 이제 약간 연예인 정도 수준으로 인기가 많으신 분이신데 오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우추 남택수입니다. 식스센스 TVN에서 나오셔가지고 네네. 그 이상엽 씨 네. 결혼한 걸 딱 맞춰주셨잖아요. 네네. 보이던가요? 아니 뭐 그런 때 결혼운이면 이제 그런 분들은 확실한 사주니까 뭘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제가 일을 잘 될래, 네네. 결혼을 할래 중에 골라라 그랬는데 잘생겨서 결혼으로 하시더라고요. 아. 사실 이제 사주를 잘 보셔서 나오시긴 했는데 이 부동산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 시청자님들께서 여기서 채널 고정하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남택수 대표님께서 사주 중에 제일 잘 보는 사주가 뭔지 아세요? 네, 부동산 사주입니다. 부동산을 또 사기 전에 또 팔아야 될 때, 갖고 있어야 될 때 본인한테는 이런 사주가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다라는 그 명진단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셔야 될 이유가 충분하십니다. 이 부동산 말고 원래 애정운이나 뭐 재물운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원래는. 애정운은 20대에 보는데 이제 결혼하면 이제 부동산과 재물운을 보게 되죠. 아, 네. 애정운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봐주시나요? 궁합은 이제는 뭐 어렸을 때 20대 때는 많이 봤는데요. 네네. 요즘에는 뭐 거의 궁합으로 질문 오신 분들은 거의 많지 않고요. 네. 거의 다 이제 인생에 대한 전반에 대한 얘기로 많이 여쭤보시죠.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결국 부동산 운에 대해서 따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자산 구조 때문에 네. 통상은 이런저런 투자가 맞다 안 맞다를 자기가 이미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좀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사가 언제가 맞냐, 혹은 뭐 그때 내가 사는 게 맞냐, 뭐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27년째 이제 손님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마다 각자의 그런 성향이라고 하고 알고 보면 자기 사주에 맞게 뭘 좀 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2014년 같은 때 이제 점을 보고 있었을 때 사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원래 아무래도 이제 압구정 청담도 쪽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모님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번 년에 문서운 있다던데. 그래서 또 무슨 또 2014년에 갑 들어온다고 또 문서운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문제는 2015년이 돼서 그분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걸 따라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아, 계기가 그런 계기가 있었네요. 저는 이제 잘 되신 분들의 사주를 보고 저는 뭘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특성상 이제 정말 이제 자산 숫자가 4자리나 5자리 숫자의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네 자리면 얼마죠? 1,000억 네네. 이제 수표로 이제 복채를 주시면 수표를 보면 회사 이름이 써 있어요. 회사의 1층에 은행 이름이 써 있는 은행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받으면 제가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네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을까? 각자 사업마다 사업 구조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21살 때 저희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빨리 뛰어넘을 수 있을까를 잘 되는 분들을 보고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도 뭐 이거저거 해보고 하다가 여기까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렇게 되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그 손님으로 GD부터 고소형까지 모두가 마지막 질문은 부동산을 물어봅니다. 사실 저희도 보면은 사업이 중요하신데 네. 어떤 업계에 계시던 분이든 마지막 종착지는 부동산이신 거예요. 마지막 정착지는 다 부동산을 물어보시죠. 맞아요. 네. 종장 부지 하다가 막 네. 대박 나고 네. 택시 회사에 택시 부지가 대박 나고 뭐 그렇죠. 이런 택시업은 망해도 네. 막 이런 것들처럼 마지막은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이 사주를 볼 때 따로 사주 안에 부동산 운에 관한 그런 뭐 그 설명이 있었나요? 그런 건 이제 풍수 같은 경우고요. 네. 그냥 사주에서 이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운이 바뀌는 나이대에 따라서 바뀌는 대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대운이 토운이 들어오면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경매를 배운다고 하거나 갑자기 내 집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뚜렷하게 하게 됩니다. 갑자기. 네. 그런 자기 인생의 운세에 맞춰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관심이. 그러면서 이제 수강생이 되기도 하고 이제 자기 인생을 공부하기도 하고 옆에 사람들에 따라서 뭘 사시기도 하죠. 흥미진진한데요. 갑자기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는데요. 그렇게 이제 뭐 자기의 운명 같은 새로운 어떤 공부,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이 없는 분들한테 운이 좋게 만들 수 있는 부적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 뭐
뭐 진단 같은 게 없나요? 주로 사람이라는 게 옆에 사람을 되게 많이 따라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분이 어떤 운인가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을 골라서 배울 거잖아요. 그 선생님에 따라서 진짜 수익과 스타일이 천차만별로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15년 이후에 그 네. 성공하신 분들 따라하기로 본인 스스로도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셨는데 대표님이 그런 걸 고를 때는 사주를 보시나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좋은 사주일 때랑 나쁜 사주일 때 차이가 뭐냐면 물건 수준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분은 운이 나빠지면서 좋은 물건을 팔아버리고 어떤 분은 좋은 운에 물건을 사서 수익이 더 많이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유는 전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매매라는 걸 통해서 운을 교체하게 됩니다. 매매를 통해서 내 운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운이 좋으니까 더 좋은 물건을 운이 나쁜 사람한테 뺏어올 거고 어떤 사람은 운이 나쁘니까 좋은 물건을 별로라고 생각하고 버리게 되겠죠. 우리는 그거를 매매라고 부르고 이러한 것들이 축적되면서 그 사람의 자산이나 혹은 사는 곳 그 투자 스타일이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내 사주와 잘 맞지 않는 또 혹은 맞지 않는 지역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강가나 호수 근처에 살면 안 된다거나 뭐 산이나 나무 근처에 살면 좋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 목이 필요한 사주다. 그러면 이제 산이나 이런 나무가 있는 게 실제로는 집에 키우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가가 보이거나 강이 보이는 뷰가 좋은 것도 맞는데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운에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싼 집이 좋은 집이 맞습니다. 좋은 곳이 좋은 데가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풍수를 시대의 노력으로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환상형이 좋고 그리고 쫙 트인 뷰가 좋고 좋은 데가 좋은 게 맞죠. 근데 그 중에서 고르는 분들을 보시면은 자기 사주에 맞는 뷰를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산이 꾸준하게 사계절이 바뀌니까 되게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이 안 보이면 답답하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고를 수 있는 수준이 되시면 거기에 맞게 되게 골라서 사십니다. 그렇군요. 내 사주를 이용해서 셀프로 혹시 부동산 운을 보는 법도 있나요? 내가 셀프로. 셀프로는 이제 대충 이제 제 유튜브에 보면은 그 자기 사주를 확인하는 법이 있어요. 네. 거기서 주로 대운상 토운이 들어왔을 때가 부동산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남택스 대표님 하면 이제 사주에 대한 전문가로 여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산가이십니다. 이미 부동산으로 투자 성공하신 네. 전문가 중에 아니면 성공 투자자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성공을 하셨는데 이제부터 우리 남택스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투자 운영 기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니 사실 그 경매부터 해서 모텔까지 지금 가지고 있으시고 주택도 상당수 가지고 계시고 건물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금 말씀 나눠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청년들이 뭐 1,000, 2,000, 뭐 5,000, 6,000, 1억 이런 걸로 뭐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보다는 그 우리 남택스 대표님을 찾아오시는 그 분들이 계속 원래는 그 상담 비용도 또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금액을 내고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게 감당하신 자산가들 위주로 좀 그 상담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여기 세팅돼 있는 우리 대표님의 어떤 그 부동산 자산들이 재력가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요? 감 영광입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택 투자하고 뭐 오피스텔 투자해서 수익형 부동산이냐 차익형 부동산이냐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진짜 전문가가 돼가지고 세금에 치이는 게 싫어서 상가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상가 투자를 하시다가 고충이 생기시고 또는 임차인을 채우는데 업종에 대한 또 고충이 생기시다 보니까 나만의 어떤 업종이 하나 필요하다.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공간에 대한 공부와 어떤 가치를 활용하는 기술인데 뭐가 좋을까 생각해서 대부분이 결정하시는 게 이제 비즈니스 호텔 쪽이신데 호텔을 이제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호텔을 갖게 된 어떤 동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투자는 두 가지가 저희 신조인데요. 네네. 첫 번째는 대출이 있는 곳에 수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저의 물건을 누군가가 이제 더 큰 대출을 해서 제 걸 사줘야 제가 엑시트를 하고 수익이 날 거잖아요. 네네네네. 반대로 대출이 없으면 올라가다 말한다는 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투자로 물론 다들 이렇게 1,000, 2,000 수익도 날 수 있지만 더 대출을 받는 좋은 물건이어야만 더 수익이 나는 물건으로 상승할 거고 들어오는 분도 대출을 더 잘 받으셔야 제 걸 잘 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대출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세법에서 수익이 안 나면 결국은 다 도로묵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건물로 넘어오게 된 중요한 이유는 세법상 자기 아파트를 한 채 이상을 못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법인으로 해서 건물 세팅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와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건물이 임차인들이 수익을 내줘야 그 대출이자보다 임차인 수익률이 더 좋아야 갖고 갈 건데 네.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금리와 싸우다가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건데 금리를 이길 만한 수익이 날 만한 물건이 결국은 고시원 경매로 어떻게 상가 근생을 받아서 고시원을 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런 돈이 없으면 1,200으로 에어비앤비를 하느냐 근데 세 번째로 하다 보니까 매가 차익도 되고 그리고 순수익도 되는 데가 어디냐 그게 결국은 모텔이라는 데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용기가 안 나는 업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우리 대표님처럼 그 고시원이 돈이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네. 고시원을 운영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해봤었어요. 지금은 호텔 쪽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상가가 더 좋으세요? 지금 생각하시면. 호텔 쪽에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니까 뭐 대출 대원도 되게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다음 물건을 계속 하나씩 더 나갈 수 있을 만한 자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익률이나 측면에서 이제 뭐 임차인 명도 조건도 없고 하다 보니 안 할 수가 없는 이거밖에 없지.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밖에 제 입장에서는 좀 나은 물건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우석 대표님하고 남택수 대표님 둘이서 그렇게 조인을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그때 그 선장을 이제 네. 처음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러 이제 하시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을 배웠는데 네. 이제 그분과 인연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참 부동산에 참 여러 가지 틈새 시장이 있는데 딱 내 걸로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해내셨다는 게 그냥 부럽습니다. 아, 근데 지금 그 사주도 보시고 호텔 운영, 호텔 리어이시기도 하시고 네. 또 상가에 대한 것도 있고 주택도. 아, 대표님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할 텐데 놀 때는 뭐 하고 노시나요? 놀 때는 네. 예, 가족 여행을 여가. 좀 길게 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 예. 가족 여행을 많이 네, 가세요? 좋은 추억을 안 만들면 이제 인생에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좋은 시간을 좀 더 많이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대표님처럼 이렇게 많은 걸 이루어 놓으신 분들을 만나서 여쭤보면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뭐 내가 나쁜 아빠가 되었습니다. 돈 벌고 공부하느라고 저녁 시간에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쁜 아빠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미안한데 내가 번 돈은 아직도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부족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고 또는 굉장히 많이 성공하셔가지고 이제 여가를 좀 즐기시고 시간에 좀 여유를 가지실 것 같은데 얼마 쉬지 못해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나는 팔자가 서 있으면 안 되나 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나 봐. 난 내 개발을 안 하고 누구한테 뒤처지는 것 같으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표님도 사실 제가 아까 사전에 우리가 대화했을 때 네. 보니까 가족 여행 외에는 네. 이렇다하게 계속 본인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점수가다 보니까 네네. 제가 운이 좋을 때랑 나쁜 때는 알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는 매수를 되게 열심히 하고요. 네네네. 나쁠 때는 놉니다. 아, 그렇구나. 사주 하시면서 노시는 거예요? 사주 하시는 게 너무 즐거우신 건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네. 익숙한 일들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위험한 일들은 좋은 운에서만 하죠. 아, 좋은 그렇구나. 운에서는 이제 풀 베팅을 하고 나쁜 운이 되면 좀 여유 있게 뭐 딴 거 안 하고 이제 뒷정리만 좀 하고 네네. 있는 걸 현상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합니다. 네네네. 아, 사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대한 매출을 올리려고 저희 채널에서 말씀을 많이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한번 사주 보는데 사실 비용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만큼 뭔가 얻는 게 있다고도 하니까 꼭 우리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시죠. 네. 대표님, 네. 대표님이 보실 때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이 이번에 뭐 담담대청에서 네. 이번에 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새롭게 늘렸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규제로 인해서 위축되게 될까요? 아니면은 좀 더 풍선 효과로 다른 곳들이 활성화되면서 화랑장이 될까요? 네, 저는 정부가 어디를 찍으면 다들 정부가 답지를 찍어줬다. 마포하고 이제 강동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네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네.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라 거길 가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미 어디를 다음에 올릴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이제 갯매우기처럼 따로 들어오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당연하게 그 투기 지역을 만들면 될 거를 왜 토지거래 허가제를 했을까?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결국 정부의 심판 아래 잘 드리블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풍선 효과는 건물에서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건물로. 왜냐면 19년 때 똑같이 그랬거든요. 15억 이상 대출 금지 네. 했을 때 전부 다 건물로 달려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년까지 금리가 인하되면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제 딱 하나 모자란 건 임대료가 올라가야죠. 임대료 올라오는 시간도 제가 보기엔 한 내년 정도면 충분히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풍선 효과로는 고급 주택들은 그러니까 뭐 잠삼대청의 고급 주택에서 한 채 가고 있으신 분들의 고민은 마지막에 그걸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1번 해외로 투자를 하느냐, 2번 아니면 건물로 가느냐. 근데 아직 아기가 있는 분들은 결국은 건물로 가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조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도권 나머지 지역들이 정상적인 상승 흐름을 타게 되는 그게 정부가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투기적하고 서울을 전부 다 조정적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토어제를 했겠습니까? 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볼 때는 아직도 무릎에서 허리 언저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이 15, 16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해본 게 네. 사실 이제 풍선 효과다, 뭐 낙수 효과다, 뭐 이런 것들 틈새 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는 결국 그 물같이 어제 낮은 곳을 찾아가는 어떤 자연의 섭리처럼 수요는 이동한다 이런 뜻이긴 한데 지금 이제 그런 거를 보고 가는 부분은 결국은 다 주택이니까 네. 사람들이 자꾸 이제 주택 기준으로 해서 어느 지역으로 갈까 이 부분만 생각하는데 해안을 가진 우리 남택수 대표님께서는 자꾸 주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눌려 있는 부동산이 무엇인가 봐라. 그게 바로 건물이다. 뭐 이런 뜻이. 우리나라 역사상 주택은 언젠가 얻어맞게 됩니다. 네. 그건 뭐 불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일정 수 올라가면 투기 지역의 대출 규제가 그냥 상습적으로 늘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을 바꿔서 플레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도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바뀌신 거잖아요. 주택을 하시다가 집을 다 팔아야 됩니다. 때가 맞다 보니까 가신 거잖아요. 네. 그 건물 같은 경우로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건물은 사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 있던 시절이었고요. 한동안 요즘 네. 높아 있던 시점이고 또 임대차가 좀 경기 불황 때문에 임차가 좀 안 맞춰져 있고 좀 기업들도 다 망하고 있는 사업체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요즘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건물 투자업이 굉장히 성행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부동산 어떤 한 분야였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강남 빌딩, 꼬마 빌딩도 좀 멈춰서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께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 난제. 결국은 금리가 높았던 것과 임대차를 잘 채우는데 고충 같은 거. 네. 제가 모텔을 하는 이유는 실은 강남 건물을 사기 위해서고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통상 모텔 건물들이 10% 전후 이상의 수익률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대부분 그 수익률로 저는 모텔 여러 개를 했고요. 여러 개를 함으로써 강남 건물을 사도 이자에 문제가 없는 세팅을 만들었거든요. 실은 모텔을 만들어 놓고 실은 강남 건물을 살려고 이 계획을 짜는 거죠. 현금 흐름을 일단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뭐 경매를 통해서 현금으로 만드신 분도 있고 저는 모텔로 현금으로 만들었고요. 혹은 혹자 다른 분들한테는 고시원 두세 개를 해놓고 그 다음 강남 건물을 사시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압구정 로데오나 신사 같은 경우 보면 그 23, 24년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도된 물건들을 보면 가격이 그다지 떨어진 게 아니라 올랐거든요. 오히려 더 올랐기 때문에 결국 중심지 무패는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그분들은 임차료를 더 받는다는 견점도 없으세요. 왜냐면 어차피 그 물건의 희소성, 그 자리의 희소성으로 갖고 나머지 이자를 낼 만한 세팅을 하면 된다. 저는 그래서 모텔이나 고시원 세팅을 여러 개를 해놓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면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양쪽 다 일타쌍피를 할 수 있는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호텔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은 결국은 나중에 큰 건물을 샀을 때 이자를 감당할 네.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계산을 디리리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강남 건물 같은 경우는 정말 싸도 100억이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 감당이면 대단하시네요. 대표님 그럼 건물도 여러 개 갖고 계신데 비해서 본인 건물의 모텔, 숙박업을 6개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 여러 개 업종 중에서 네. 이렇게 모텔에 집중하신 이유를 뭔가 딱 이렇다는 게 있나요? 모텔 개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이 줄어들고 있고요. 계속 시장에 이제 60, 70대 은퇴자들이 이 물건을 계속 운영을 하다가 던지는 물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모텔 자리는 모두 다 시행 자리죠. 네네. 그래서 그 시행률 이미 저번 저금리 때 한번 다 해놓고 나서 남은 몇 개 안 되는 땅들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모텔이 오히려 살아남을수록 블록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모텔 개수를 더 늘릴 수 없고 오히려 더 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건의 매도와 매수를 경험하셨습니다. 그죠? 네. 하셨는데 대표님 인생을 바꿔줬다고 할 만한 큰 사건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이제 제가 운이 언제 좋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운이 좋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물건을 받아오기 되게 용이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분은 사주가 나빠서 저한테 물건을 던질 거고 저는 운이 좋을 때라서 좋은 물건을 제가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3년 7월달 건하고 이제 22년 10월달 건 2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3억을 가지고 한남동 땅을 살 수 있다면 사시겠습니까? 거기도 준주거지입니다. 저 안경 속에 눈 커졌어요. 사죠. 네. 그래서 그 물건이 저의 첫 번째 이제 건물 땅을 산 물건이었는데요. 이제 준주거지고 이제 8층 지을 수 있는 높이도 되고 하니까 16억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22년 10월달에 운이 좋은 타이밍에 좋은 귀인 분한테 물건을 이제 말도 안 되게 받았어요. 자기는 소화 못할 것 같다고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얼른 매수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땅이 면이 3개라서 되게 좋아했는데 3면이 전부 다 3m씩 깎여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알고 보니까 엘리베이터 코어가 들어가면 8평, 9평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잘못 산 거죠. 네. 왜냐면은 한 층에 8평씩 8층짜리 지어봤자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빠른 속도로 매도를 하려고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21년 10월 달에 매수를 해서 22년 4월 달에 매도를 해서 24.5억에 매도를 했고요. 그 물건을 이제 시드 삼아서 이제 부산 모텔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좋은 귀인 때문에 이제 좋은 물건을 받은 덕분에 이제 매수해서 수익이 나는 사례가 그게 또 시드머니를 늘려주고 그쵸. 네. 인생을 또 바꿔주는 계기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신촌 모텔 물건이 원래는 그게 23년에 매수한 물건인데요. 그 물건을 신탁사에 있는 물건인 걸 찾아옵니다. 저희 또 좋은 귀인이 신탁사에 그 물건이 이제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공매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공매를 5번 유찰하고 58억에 갖고 왔는데 이제 그 물건이 간평가는 100억이었고요. 그리고 5.8억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63억 나와서 이제 다행히도 마무리를 잘하고 그 물건을 1년 후에 대환을 받을 때 다시 또 10억이 대환이 나와서 그 물건으로 이제 신당 당산에 모텔에 5억씩 넣어서 거기 물건을 만들었죠. 대표님 그 아파트, 빌라, 뭐 경매, 재개발, 청약, 상가 다양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그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는 게 평범한 수입을 갖고 있는 직장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제가 그 2014년부터 이제 부동산 쪽에서 하다 보니까 뭐 어느 모임에도 다들 다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실제 강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보았죠. 왜 이 강사님은 재개발로 돈을 벌까? 왜 이 강사님은 뭐 분양권을 돈을 벌까?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그냥 사이클에 맞게 하면 된다. 혹은 세법 중심으로 해서 사이클에 맞게 가면 결국은 그 물건을 다 하면서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 분야도 있긴 하지만 시대별로 고루고루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는데 요즘 같은 때는 청약이 뭐 몇만 대 1이니까 되게 어렵죠. 반대로 저는 오히려 어릴 때는 경매를 하든 아니면 갭 투자를 하든 일단은 자산으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는 시야가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야가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 다음 투자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린 나이고 돈이 없어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시절일수록
오히려 부동산을 작게나마 갖고 있다 보면 네.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거기에 대해 공부를 네.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네. 이런 뜻이군요. 젊은이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미래에 여러분들도 우리 남택수 대표님을 찾아갈 수 있는 딱 사주 보는 비용을 많이 내고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자, 요즘 이렇게 청년들이 코인이나 주식 같은 데는 관심이 많아요. 네. 이게 바로바로 또 성과가 나오고 적은 돈으로도 좀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큽니다. 내 집 사기를 아직도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투자를 우리는 여러 번 하는 이유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잖아요. 네네네. 잘하기 위해서라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는 권장을 드리냐면요. 다들 주식을 10번 매매를 하고 난 수익으로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파트를 사고 남은 돈으로 주식을 여러 번 연습하시라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모아서 주식으로 모아서 나는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내가 버는 수준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따라가는 수준으로 돈을 벌면 괜찮은데 네네.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도로 나한테 많은 갭 투자든 뭐든 일단 집부터 사고 나머지 돈으로 최대한의 투자 연습을 여러 번 해보시면서 투자 스킬을 늘리는 게 좀 더 빠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청년들과 같이 1,000만 원 가지고 한번 따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남택수 대표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한번 물어볼까요? 인생 얘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백만장자는 점을 안 볼 수가 있지만 네. 억만장자는 점을 보잖아요. 네. 밀리언이냐 빌리언이냐 차이긴 네. 한데 그 사주 타로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되셨던 어떤 그 이야기나 사주 명리학을 시작하고 나서 부동산 투자까지 왔을 때 남택수 대표님만의 인생 뭐 어떤 경험담 뭐 이런 것들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타로를 한 지는 한 27년 됐고요. 네. 사주는 한 지 한 18년 정도 됐고 이제 부동산 투자는 한 12년 정도 했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다들 자기의 진로적성이 저는 훌륭한 점수가가 될 거예요. 이런 건 없잖아요. 네. 저는 제가 21살 때 어머니 아버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에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제 타로도 보고 이제 배도 타고 노가다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원래는 제가 그 인천하고 청도에 그 따이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장소를 열심히 해서 뭐 제가 얼마씩 벌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러고 보니까 저의 존재가 점점 사람들 사이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뭐 조금 돈 벌겠다고 하다가 저의 존재 자체도 없어지고 친구들 다 멀어지고 막 그래서 좀 외로운 감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타로 이벤트나 타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돈을 벌어서 어쩔 수 없이 길거리 5,000원짜리 좌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가게로 들어가고 가게에서 점을 보다가 이제 되게 우연한 기회에 저는 이제 대학로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쯤 이제 어떤 좋은 귀인이 되신 분이 압구정 로데오에 자리가 있으니까 내려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저는 좋은 자리가 났고 이제 사주를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봤더니 좋은 분들이 돈을 버는 특정 구간들이 언제인가를 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압구정 청담동이다 보니까 정말 잘 나가거나 잘 된 분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 보다 보니까 왜 그 구간에서 돈을 벌었을까? 저는 그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의 손님 얘기를 듣고 제가 기억이 남았던 게 그 어떤 손님이 이제 저한테 점을 보고 이제 옆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뭐 같이 친구끼리 남자들 둘이었는데 그런데 둘이서 막 옆에서 얘기하는데 막 들리는 거죠. 야, 쟤는 근데 점 잘 보냐? 몰라, 뭐 일단 봤어. 근데 쟤는 점 왜 보냐? 뭐 지가 돈 잘 벌면 여기 있겠냐? 저는 거기에 약간 현타가 왔어요. 왜냐면 점술가가 진짜 그 말이 뭐 기분은 나쁘지만 맞는 말이긴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고 저도 이제 부동산 토론이 그런 걸 보고 나도 부동산을 배워야겠다 하고 시작하고 이제 부동산 모임을 다니고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야, 그러니까 네.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고생도 많이 하셨네요.
그냥 뭐 제가 엄마 아빠한테 돈을 받아본 적이 인생에 21살 이후로 아예 없기 때문에 오늘 벌어서 오늘 살아야 되다 보니까 정말 생업으로 열심히 일을 했죠. 네. 믿는다는 관점은 저는 원래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고요. 전 타로를 매우 잘 봤기 때문에 괜찮은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서 이제 저의 사주를 맞추는 선생님을 간신히 찾아내서 이제 배우고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맞게 저의 학문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점을 돈이 많으신 분이 볼 것 같으세요? 좋은 돈이 없고 인생이 힘든 분들이 많이 볼 것 같으세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볼 것 같아요. 네. 돈이 없는 분들은 막상 보면은 진짜 힘드신 분들은 그냥 점 볼 수도 없는 상태가 되게 많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해결하기도 정신이 없거든요. 50대, 60대 강남 여자들의 하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집 쇼핑, 두 번째로는 아이 관련한 거 라이드 하거나 아니면은 병원 쇼핑. 두 가지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점집을 다니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모두가 좋다고 하는 그 타이밍을 딱 찍어서 자기가 거기서 뭘 해봐요. 근데 재밌는 건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 자기 부모님들이 한 걸 보고 그대로 배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점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요. 어떤 정보가 좀 더 효율적이냐? 내가 그 정보로 했더니 돈을 벌었더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관점인 걸 전 되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우리가 세무사, 변호사, 점술가 그냥 이런 느낌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보러 다니는 거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통화를 해서 내가 이런 돈에서 뭘 해보는 게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라는 사람들하고 거기에 대한 카운슬링으로 선택을 위한 조언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근데 이거를 믿냐 안 믿냐 관점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운이 좋은 분들이 더 많은 점집에 더 좋은 분들을 가면서 자기의 좋은 때에 맞춰서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이제 상담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희 전문가님들이 저희 회사에서. 그러면은 전문가님들 가만 보면 많은 상담을 할수록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깊어지고 맞습니다. 노하우가 좀 더 정교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저희 그 어머님이 그 철학관이죠. 이제 사주 뭐하고 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철학관에 가서 어떤 분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못 뵀는데 제가 잘 되는 타이밍과 뭐 버는 수준과 뭐 이런 걸 잘 맞춰 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심지어는 이제 궁합도 저희 아내하고 좋다고 해서 잘 해서 지금 잘 살고 너무 좋은 아내를 만나서 감사할 정도로 행복한데, 근데 이 장모님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 막내인 딸이 저랑 결혼하고 어머님 입장에서 나머지들은 언제 가나 굉장히 노처녀들이 돼 있었는데, 근데 그 철학관에 계시는 그 전문가님께서 이분이 가고 나면 나머지 두 명이 바로 빠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과 장모님은 그분을 맹신하십니다. 요즘의 사주는 완전히 DB화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맹신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DB로 넌 이때가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 이렇게 DB화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봤다는 건 이제 고생한 사람이 그 전에 한 몇백 명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고생할 상황이 되게 당연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기표처럼 알려주고는 거의 DB화돼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의 사주는 그냥 거의 D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DB의 최적화가 이제 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삼성의 이재용 같은 분도 만나신 적이 있나요? 그 급 이하들은 많이 만났어요. 진짜요? 네. 그렇게 많이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만 해도 네. 굉장히 좀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정말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뭐 해당 사항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회장님 같은 분의 사주는 따로 타고난 건가요? 아니죠. 어차피 사주의 부모를 못 바꾸는 거라 부모의 위치에서 그 사람의 사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아버님의 사주에서 태어나서 이재용 씨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다른 분은 또 다른 부모님 밑에서 이재용 씨와 동일한 사주로 살겠죠. 그러면 느끼는 느낌은 똑같이 느끼고 삽니다. 눈치채셨군요. 사실은 이재용 회장님과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은 사주가 똑같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대표님 책도 내셨어요. 네. 책에서 보면 이제 미국은 금융왕이라고 불리는 JP 모건이 한 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백만장자는 점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억만장자는 점을 본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으로 벌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시대를 맞아야 큰 돈을 법니다. 맞아. 예를 들어 똑같은 사주로 좋은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사료 회사를 하고 있고요. 한 분은 반도체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5년 안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 우리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런 시대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 맞는 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그 점을 보는 이유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계획대로 되는 상황으로 전 우주가 나를 도와줄 때 그때를 맞춰서 해야 노력 플러스 알파가 되죠. 왜냐면 노력은 누구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셨으니까 그 재벌도 만나보셨겠지만 연예인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재벌들이 그 마지막에 결국 또 부동산을 물어보나요? 100%로. 재벌분들을 약간 제외하고는 연예인들은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분들만의 어떤 그 사실 연예인도 부자고 재벌가도 부자잖아요. 성공하신 분. 네. 그분들만의 어떤 특징 같은 게 뭐가 있나요? 다들 그분들이 노력을 별로 안 할 거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고 때가 되면 갑자기 뭔가 덜컥 받아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 15년은 낮은 바닥에서 굴러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바닥부터 나름 고생한 구간이 많이 있고 그런 구간을 결실로 이제 한 번에 뛰어오르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배우는 점은요 경청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의견이 틀리면 틀리다고 반박을 안 해요. 저도 되게 말을 할 때마다 되게 조심하는데 제가 이런저런 의견을 내잖아요. 그럼 제 의견에서 제가 뭐 4가지 의견을 냈으면 그 중에 한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합니다. 역질문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 중에서 선별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4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 그 한 번에 한 개의 방법 중에 제가 보기엔 그 방법이 이럴 것 같은데 하면서 이걸 질문을 해서 이거를 파고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질문을 하세요. 좀 성공하신 분들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군요. 센스 있네. 남의 말을 사실 바로바로 치고 가는 성격들이 더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자기 경험, 자기 사고방식 기준으로 해서 이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야. 라고 이제 화관을 하는데 부자들은 그거는 일단은 접어놓고 상대방 말에 대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열어놓나 보네요. 대표님, 그 앞에서 사주 이런 얘기나 사실 오늘 제가 사주 전문가님을 모신 건지 부동산 전문가님을 모셨는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두 분야에서 해박한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대표님이 갖고 계신 앞으로의 꿈은 성공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일지 궁금해요. 저는 꿈이나 성공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맞게 제가 사주로 인생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럼 자기 인생 그래프를 그릴 때 언제쯤이 좋고 언제쯤이 나쁜 때를 알면 이제 우리 손자의 이런 얘기죠. 그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게 되는 순간 백전백승한다.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나아갈 때 뭘 열심히 하고 물러날 때 좀 가만히 있고 이런 흐름을 탄다 이외에는 계획보다는 그 상황에 그 운에 최선을 다하는 상태가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저는 매수할 때도 또 써봤고 제가 뭔가 계획할 때도 써보다 보니까 운에 맞춰서 잘 산 자가 실제로는 저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그때 당시 이제 좋은 판단을 더 최대한도로 잘 쓸 수 있죠. 그때 당시에 계획을 변경해 나가면서 그냥 운의 최대한도를 다 쓰자. 100% 다 쓰고 살자. 이게 저의 계획입니다. 오늘 남택수 대표님이 이제 사주로만 성공한 줄 알았는데 오늘 만나고 깜짝 놀란 거는 부동산 투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신 분이라는 거 알았고요. 또 대표님하고 만나서 했던 이야기로 좀 놀라웠던 거는 생각하는 방법,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부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라는 부분들을 부자가 되려면 이런 생각을 하고 부자가 되면 또 이런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큰 배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면서 마무리할까요?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하나, 둘, 셋 한번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